요즘 과일 가격 미쳤죠? 사과 하나 소매 가격이 4,590원? 예? 아니 이거 너무 비싸잖아요. 상식적으로 사과 하나 먹는데 5,000원 내고 먹어야 된다? 뭐를 지나친 것 같습니다. 지금 과일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비싼 건가 싶다가도 통계자를 보면 그냥 겁나 화납니다.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세계 사과 가격 랭킹이 우리나라가 1등이에요.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싼 겁니다. 미국, 일본, 싱가포르, 캐나다 뭐 각종 선진국들도 다 저기 밑에 있네요. 사과만 그러냐? 아닙니다. 바나나 가격은 전 세계 2위예요. 이게 1등이 아니라서 다행이라고 해야 하는 건지 사과에 비하면 양반이긴 하지만요. 결론적으로 지금 한국 과일 자체가 굉장히 비쌉니다. 마트 가면 과일 사려고 보다가도 이 돈 주고 왜 먹어야 하나 싶어요. 거기다가 기사들 보면 맨날 난리예요. 폭염, 폭우, 태풍, 언제는 또 비가 안 와서 가격이 오르고 각종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과일 가격이 매번 폭등합니다. 복숭아는 작년 대비 71.9%, 수박은 45.4%, 참외는 11% 올랐어요. 대략적으로 배, 사과, 수박, 참외 가격이 이렇고요. 아니 이게 수박 한 통이 3만원 넘어가는 게 이거 진짜예요? 이건 좀 쿠팡에서 사과 1kg 검색하면 또 1만원대로 나와요. 도대체 왜 이렇게 비싼 걸까요? 일단 한국은 과일 농지 규모가 매우 작아요. 한국 농가의 평균 농지 규모가 1.5헥타르 정도고 미국은 180헥타르 이상, 유럽도 수십 헥타르 이상입니다. 이러다 보니 기계화나 자동화가 어렵고 생산 단가 자체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쌀 위주로 농업을 전개했기 때문에 비교적 과일 생산을 위한 농지가 부족한 겁니다. 그렇게 좁은 농지에서 어르신들이 하나하나 수확하고 포장하시다 보니 저렴하게 생산하기 어려운 구조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일본 과일도 비싸야 되거든요? 일본도 한국만큼은 아니지만 농가 규모가 소규모예요. 근데 아까 보셨다시피 우리가 압도적으로 비쌉니다. 결국 농지 규모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죠.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유통 구조예요. 이거 치킨 가격이 비싸지는 이유 이야기할 때도 나왔던 부분인데 결국에는 마진 때문인 겁니다. 일단 농민이 수확한 과일은 바로 마트로 가지 않고요.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중요한 건 이 단계가 5단계 이상이에요. 농장에서 농협 공동출하장을 거쳐서 도매시장, 중간상인, 소매상, 그 다음이 소비자인 거예요. 근데 이 단계가 복잡해질수록 마진이 점점 더 붙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대전 농가에서 생산된 사과 한 개의 가격이 1,000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사과는 포장 단계를 거쳐서 1,200원, 1,300원까지 오르고요. 여기에 도매시장으로 보내기 위한 운송비까지 더해지면 총 다 합해서 2,000원까지 오릅니다. 이 사과가 도매시장으로 가서 도매상이 구매를 하겠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도매시장에서 도매가 후려치기가 자주 발생하는 거예요. 포장비랑 운송비 때문에 가격이 오른 걸 생산자는 온전히 보상받지 못하는 거고요. 사과를 원가보다 낮게 평가받고 판매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가격 상승분은 고스란히 넘어가죠. 그래서 도매상이 1,800원의 사과를 샀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기서 중간 상인에게 넘길 때 도매상 수수료는 5에서 7%가 붙어서 가격은 1,890원에서 1,920원이 됩니다. 여기에 지역별 운송비 500원이 더해지면 사과 가격은 2,420원까지도 올라가고요. 그 뒤에 중간 상인이 소매상에게 넘기면서 또 수수료를 붙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매상인의 마진까지 더해지면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사과 한 개는 결국 3,000원에서 4,000원 이상으로 뛰어오르는 거죠. 이렇게 가락시장에서 과일값이 결정되면 이게 한국 과일값의 표준을 결정짓는 데 기여해요. 여기 기사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 영업이익률이 어마어마하죠. 실제로 그래서 이 유통과정을 간소화하겠다고 발표까지 했었는데 언제 해주시나요? 뭐 답이 없네요. 또 다른 이유로는 과도한 품질 기준에 있어요. 모두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쁘고 당도 높은 과일을 선호하죠. 그래서 모양이 조금만 못나도 색깔이 예쁘지 않아도 시장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른바 B급 과일은 가공용으로 쓰이거나 아예 버려지는 거예요. 해외에서는 이런 과일도 정상적으로 팔리고 못생겼지만 맛은 똑같은 과일 코너까지 따로 두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한국은 이러한 선호도 때문에 과일 선택의 폭이 줄어들고 결국 상품성 있는 과일의 가격이 더 붙게 되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바나나, 오렌지, 키위, 체리 이런 과일들은 가격이 널뛰기도 안 하고 비교적 저렴하지 않나요? 그 이유는 이 과일들은 수입이 자유화된 과일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한국에서 수입이 제한된 과일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사과입니다. 미국, 뉴질랜드산 사과는 병해충 문제 때문에 검역 자체가 금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과 시장은 사실상 국산 독점입니다. 경쟁이 없으니까 가격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배도 수입이 제한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의 배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서양의 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뉴질랜드 여행 갔을 때 자주 먹었었는데 진짜 맛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구매할 수가 없습니다. 배의 수입 제한은 해외 배 가격보다 국내 품종이 확실히 비싼 이유인데요. 개인적으로 국내 배가 비싸지는 걸 떠나서 저걸 못 먹는 게 조금 아쉬울 정도예요.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복숭아도 병해충 우려 때문에 수입이 제한되고요. 한국 시장에서는 대부분 국내산으로만 소비되고 있습니다. 단감도 검역 문제, 시장 규모 문제로 사실상 국산만 유통이 되고요. 제주 감귤 역시 사실상 보호작물이기도 하고 원칙적으로 외국산 감귤류는 수입이 제한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한국 소비 문화에서는 과일이 단순 일상 먹거리를 넘어서 설이나 추석 명절 선물 세트의 대표적인 상품이잖아요. 예쁜 포장과 프리미엄 이미지가 강조되면서 과일은 자연스럽게 고급품이자 사치품이라는 인식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비슷한 계절감과 비슷한 규모로 과일을 생산하는 일본과 비교를 해보면 뭔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도 과일을 선물로 많이 보내거든요. 그래서 백화점이나 전문점에서만 판매되는 고급 과일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고급 과일과 일상용 과일의 경계가 뚜렷하다는 거예요. 일본에서의 고급 과일은 초고가로 갑니다. 하나에 15,000엔, 약 15만원 정도 하는 사각형 수박도 있고요. 최대 13,000엔 정도 하는 타이오노 타마고 망고, 2008년에 약 700만원에 팔린 적이 있는 검은 수박인 덴스케 수박, 개당 160만엔에 팔리기도 했던 유바리 멜론까지. 솔직히 저는 죽을 때까지 과일에 저런 돈 안 쓸 것 같긴 한데 결론적으로 일상으로 먹는 과일은 비교적 저렴하다는 거예요. 다만 한국은 선물용과 일상용의 경계가 상대적으로 흐릿하죠. 맛 차이도 별로 없고 생긴 것도 똑같잖아요. 그러다 보니 일상 과일의 가격대가 그렇게 저렴해지지 않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한국 과일이 해외보다 비싼 건데요. 저도 과일을 정말 좋아하는데 가격 보면 굳이 먹어야 하나 싶어지고 손이 안 가게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정부가 나서서 정책적으로 해결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국 과일 가격이 비싼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과일을 가장 자주 드시는지, 과일 가격 폭등에 대한 체감이 되시는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인더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